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브레이저와 유방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저를 착용하면 유방암에 영향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25년간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전문가 사이에서 논란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보면 유방암 환자들은 과연 누구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좋은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여성 98%가 브레이저를 착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논란에서 벗어날 여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논란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논란을 정리해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란의 시발점은 1995년도 미국의 의학 인류학자인 시드니 로스 싱어가 자신의 저서 드레시드 투 킬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24시간이죠. 하루 종일 브레이저를 착용하는 사람은 유방암 발병률이 75%다. 100명 중에 75명이 유방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 여성들이 평생을 하루 종일 브레이저를 착용하고 생활한다면 75%가 유방암에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 12시간 이상 브레이저를 착용하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잠을 잘 때만 브레이저를 벗는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는 14%가 유방암에 걸린다. 브레이저 착용 시간을 반으로 줄였더니 유방암 발병률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루 12시간 이하 브레이저를 착용하는 여성, 그러니까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는 일절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0.7%만이 유방암에 걸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레이저를 거의 착용하지 않거나 전혀 착용하지 않는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0.6%다. 자, 결론적으로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는 여성과 착용하지 않는 여성의 유방암 발병 차이는 자그마치 125배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저를 착용하는 것이 유방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브레이저가 유방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들은 그 이후로 브레이저가 유방의 온도를 상승시켜 호르몬 기능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죠. 자, 이에 반해서 대표적인 반대론자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저자인 대림 성모병원 유방암센터 김성원 박사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브레이저 착용과 유방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의 논란의 상황입니다. 자, 한쪽은 내가 조사해 봤는데 브레이저를 착용하면 유방암에 자그마치 125배나 더 걸려. 그러니까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거 믿지 못하겠어. 상관없어. 그러니까 브레이저 착용해도 상관없는 거야. 라면서 반대 주장을 합니다. 자, 여성들은 중간에 난감합니다.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는 좀 벗고 싶은데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또 차고 싶고 난감하죠. 누구의 주장을 따르겠습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질까요? 아니면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가? 목소리 큰 사람 주장을 따를까요? 다시 말해서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인가? 누가 더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분의 주장을 따를까요? 네, 참 난감하죠? 이렇게 된 데는 그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밝혀놓으면 이렇게 논란을 25년 동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논란을 정리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브레이저를 착용하는 것이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암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유방암이 왜 발병하는지 원인을 제시하고 나서 브레이저를 착용하면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방암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반대라면
암의 원인은 이것인데 브레이저를 착용해도 그 원인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렇게 논리를 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방암의 원인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방암이 발병하는 유일한 원인은 유방 조직에 만성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만이 유방암이 발병합니다. 아예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괴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어떠한 자연 치유를 한다고 여기저기서 조치를 취하고 나서 보면 유방 조직이 괴사한 분들이 있어요. 피고름이 막 나옵니다. 유방 전체가. 그런 경우는 유방 조직에 산소가 전혀 공급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정량의 산소 부족이 지속되면 유방에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자, 암 발병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의 동영상에서 몇 차례 자세히 소개한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저를 착용하면 유방 조직의 산소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저는 보면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어떤 그 브레이저는 보면 그 와이어가 달려 있어요. 부착되어 있어서 그 압박감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브레이저가 겨드랑이 밑에서 가슴 밑까지 꽉 조입니다. 등까지 다 조이죠. 그러니까 몸의 중간을 꽉 묶어서 상호간에 순환이 안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유방으로 가는 혈관과 림프절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유방 조직에 만성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암이 발병하죠. 그에 더해서 림프절이 압박을 받으면 면역력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생기는 암세포들을 탐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명백하게 브레이저는 유방암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발병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에 놓여있는 장기들이 암이 발병합니다. 자, 외부로부터 이렇게 외부적인 조치, 잘못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는 척박한 환경에 놓여있는 장기가 암이 잘 발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폐암 잘 발병하죠. 폐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공해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혹은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암이 잘 발병하는 것입니다. 간도 마찬가지죠. 간암도 잘 발병합니다. 자연적으로. 왜냐? 간은 우리 몸에 침입한 여러 가지 독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기관인데요. 그런 그 독성 물질을 해독하기 때문에 매우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에 암이 잘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나 직장이나 대장이나 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소화할 때 여러 가지 독소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독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 잘 발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은 세포가 빨리 사멸하고 또 세포 분열이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기에 암이 잘 발병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장기에 비해서 유방 조직은 어떨까요? 유방은 대부분 지방 조직입니다. 자, 어디하고 비슷하냐? 뱃살에 있는 지방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뱃살에 암이 발병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유방 조직도 뱃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체 조직학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방에는 유별나게 암이 많이 발병해요. 지금은 갑상선암을 추월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뱃살과 유방 조직에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방은 생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이나 출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게 기본적으로 신이 창조해 놓은 자연 그대로라면 사실상 뱃살이나
유방이나 암 발병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인체 조직학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방에는 외부적으로 많은 나쁜 조치가 가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피임약을 많이 드시죠. 생리약도 생리통약도 드시죠.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는 분도 계시죠. 심지어는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죠.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뱃살에 암이 발병할 가능성보다 유방 조직에 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뱃살에는 암은 없는데 왜 이렇게 유방에는 암이 많이 발병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외부적인 조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브레이저가 유방 조직, 주변 조직을 꽉 조이고 있기 때문에 순환이 되지 않아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암이 발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의 브레이저가 유방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폐, 간, 위, 소장, 대장, 직장 이런 암들은요 90% 이상이 70대 이후에 발병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70년간을 사용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암이 발병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방암은 자그마치 85%가 70대 이전에 발병합니다.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40, 50대입니다. 자, 50% 이상이 50대 이전에 발병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지도 않는데도 조기에 암이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브레이저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피임약이나 생리통약 또는 여성 호르몬제, 처방제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브레이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에다가 유방처럼 와이어로 꽉 조여놓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위장에 와이어를 조여놓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간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위장이나 폐나 이런 장기에 유방처럼 이렇게 브레이저를 차듯이 와이어로 조여놓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방에만 유독 이렇게 우리가 와이어로 조여놓는다는 것입니다. 순환장애를 애써 만든다는 얘기죠. 그것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대책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런 거는 별개로 하고 오로지 유방암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브레이저는 절대로 착용하지 않는다. 기본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좌우지간 브레이저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래도 차야 된다면 와이어가 있는 브레이저는 일절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세 번째, 브레이저를 고를 때는 설사 와이어가 없는 브레이저라고 하더라도 압박감이 최대한 적은 브레이저를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넉넉한 브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집에서는 절대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는다. 특히 잠잘 때는 굳이 그거 브레이저를 착용할 일이 없겠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브레이저만이 영향을 주느냐? 또 영향을 주는 게 있죠. 스타킹 꽉 조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스타킹을 신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린 여학생들로부터 전부 다 치마를 입었다면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그 조이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타킹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이는 속옷들 있죠. 요즘에 이 TV 홈쇼핑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뱃살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꽉 조이는 속옷, 히프를 또 업되게 보이는 그 속옷 이런 걸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역시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온몸에
산소가 소통되는데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속옷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저만 착용하지 않아도 유방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유방암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유방암을 치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